14세기 중반, 중국 대륙은 몽골 족이 세운 원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원나라는 통치 말기에 이르러 황실의 부패가 극에 달했고 환관과 외척들의 전횡으로 정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또한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황하의 범람과 가뭄은 농지를 황폐화시켰고 이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은 전국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홍건적이라 불리는 거대한 농민 반란군이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붉은 두건을 쓰고 불교의 미륵 신앙과 백년교 사상을 바탕으로 불가에서 미륵불이 하생하고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지며 해와 달이 밝음을 되찾는다라는 교류를 퍼뜨리며 백성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홍건적 무리 속에서 한 명의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바로 안희성 봉양현의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던 주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모두 잃고 굶주림을 피해 환각사에 들어가 탁발승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열정보다는 현실의 혼란에 대한 분노가 더 컸던 그는 고향 친구의 권유로 홍건적에 합류하게 됩니다. 주원장은 타고난 지도력과 지략으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다른 반란군과 달리 병사들에게 절대 백성을 약탈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원장의 군대는 민심을 얻었고 그의 세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356년 그는 전략적 요충지인 남경을 점령하고 자신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남경을 거점으로 삼은 주원장은 이제 다른 군벌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그의 주요 경쟁자는 동쪽에 위치한 장사성과 서쪽에 위치한 진우량이었습니다. 장사성은 부유한 소금 상인이었으며 강소성 일대를 지배하며 막대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진우량은 강력한 수군을 보유한 군벌로 장강 중류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세 군웅의 싸움은 중원의 패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특히 1363년에 벌어진 파양호 대전은 주원장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진우량은 60만 명의 대군과 수천 척의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주원장의 거점인 남경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에 맞서 주원장은 20만 명의 군대로 진우량의 함대를 파양으로 유인했습니다. 주원장은 화공을 사용하여 진우량의 함대를 불태웠고 이 전투에서 진우량은 화살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이 승리 이후 주원장은 남방의 모든 군벌들을 흡수하며 중원 통일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368년 주원장은 남경에서 황제에 즉위하여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군대는 북쪽으로 진격하여 원나라의 수도 대도를 함락시켰습니다.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수도를 버리고 몽골 초원으로 도망쳤고 이로써 98년간 이어져 온 몽골의 지배가 끝이 났습니다. 주원장은 마침내 중국 대륙을 다시 한족의 손으로 되찾았습니다. 명나라를 건국한 홍무제가 된 주원장은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재상 제도가 황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고 판단하고 이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국정 운영의 권한은 황제에게 집중되었고 명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홍무제는 자신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공신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포 정치는 유명했는데 호유용의 옥과 공민당의 옥이 대표적입니다. 1380년 홍무제는 재상 호유용이 모반을 꾀했다고 주장하며 호유용을 비롯해 수만 명의 관료와 그들의 가족을 처형했습니다. 또한 1393년에는 명나라의 개국 공신이었던 남옥이 모반을 꾀했다고 주장하며 그와 관련된 2만 명의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숙청은 황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명나라의 정치 기강을 흔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홍무제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가혹한 부역과 세금을 줄였고 농업 생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대규모 관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갑수제와 이갑제를 도입하여 농민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홍무제는 자신의 후계자로 태자인 주표를 정했지만 주표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인 건문제를 태손으로 삼았습니다. 건문제는 홍무제 사후 황제에 올랐지만 강력한 세력을 지닌 숙부들의 존재는 그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홍무제는 자신의 아들들을 각 지역의 번왕으로 봉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주어 황실의 방패로 삼았지만
이는 오히려 황제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특히 북경에 주둔하고 있던 네 번째 숙부, 연왕 주체의 세력이 가장 막강했습니다. 건문제는 즉위하자마자 숙부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삭번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다른 번왕들의 권력을 하나씩 빼앗아갔고, 이는 연왕 주체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건문제의 삭번 정책의 위협을 느낀 연왕 주체는 황제에게 충원을 올린다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1399년 연왕 주체는 자신의 군사적 행동을 정난의 변이라 명명하고 조카인 건문제에 맞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행동은 조카에 대한 반란으로 비춰질 수 있었지만 주체는 건문제의 측근에 있는 간신들을 제거하여 황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전쟁은 4년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건문제의 황제군이 압도적인 병력으로 우위를 점했지만 연왕 주체는 뛰어난 군사 지략과 용맹함으로 황제군을 차례로 격파했습니다. 주체의 군대는 황제군을 피해 소수 병력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거나 추위와 혹독한 기후를 이겨내며 적의 허를 찔렀습니다. 결정적으로 1402년 주체의 군대가 남경을 포위하자 황제군의 주요 장수들이 성문을 열어 주체에게 항복했습니다. 주체는 남경에 입성했고 건문제는 황궁에 불을 지른 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건문제의 생사는 훗날에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연왕 주체는 조카를 몰아내고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그가 바로 명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영락제입니다. 영락제는 자신의 즉위를 정당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습니다. 그는 먼저 건문제의 연호를 폐지하고 자신의 연호인 영락을 선포했으며 건문제의 충신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이 숙청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명나라의 정치 기강은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영락제는 뛰어난 통치력을 바탕으로 위대한 치세를 열어보였습니다. 그는 수도를 자신의 거점이었던 북경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북방 유목 민족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명나라의 통치 중심을 북방으로 옮기려는 의도였습니다. 영락제는 1406년부터 거대한 토목 공사를 시작하여 자금성을 건설했습니다. 자금성은 중국 황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거대한 궁전으로 1420년에 완공되어 명나라의 새로운 수도가 되었습니다. 영락제는 해상 무역과 외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환관인 정화를 총사령관으로 삼아 대규모 함대를 조직하여 해외로 파견했습니다. 정화는 1405년부터 1433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대원정을 떠났습니다. 그의 함대는 동남아시아,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항해했습니다. 이 대원정은 명나라의 위세를 주변국들에 과시하고 조공 무역을 활성화하며 명나라의 국력을 전 세계에 떨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락제는 북방의 몽골족을 정벌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몽골 초원으로 5차례에 걸쳐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의 원정은 몽골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명나라의 국경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베트남을 정벌하여 한때 명나라의 영토로 편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영락제의 치세 동안 명나라는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의 대외 정책은 명나라의 위상을 높였고 백성들의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국력을 소모한 대규모 토목 공사와 해외 원정은 명나라의 재정에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영락제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인 홍의제가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뒤를 이어 손자인 선덕제가 황제에 올랐습니다. 홍의제와 선덕제의 치세 동안 명나라는 영락제의 과도한 대외 원정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고 내치를 안정시켰습니다. 이 시기는 명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기로 평가받습니다. 선덕제는 영락제의 대원정을 중단하고 국방에 힘썼으며 예술과 학문을 장려하여 문화적인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선덕제 사후 그의 아들인 정통제가 즉위하면서 명나라는 다시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정통제는 어린 나이에 황제에 올랐고 그를 대신해 국정을 운영한 것은 환관인 왕진이었습니다. 왕진은 정통제의 신임을 얻어 막대한 권력을 휘둘렀고 그의 전횡은 관료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는 황제의 권위를 등에 업고 정치를 농단했으며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등 탐욕을 부렸습니다. 1449년 명나라는 북방의 유목 민족인 오이라트 부족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오이라트의 지도자 에센타이시는 명나라와의 무역에서 불이익을 당하자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명나라의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환관 왕지는 이 기회를 자신의 군사적 공적으로 삼으려 했고 어린 정통제를 꿰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정통제는 왕진의 말을 믿고 50만 대군을 이끌고 북상했습니다. 하지만 왕진은 군사 지식이 전무했고 제대로 된 군사 작전 없이 무리하게 진군했습니다. 결국 명나라 군대는 토목보라는 곳에서 에센타이시의 오이라트 군대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명나라의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했고 왕진의 무능한 지휘 아래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는 대패했고 수많은 장수들과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명나라의 황제인 정통제가 에센타이시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토목의 변은 명나라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때 천하의 중심이라 자부했던 명나라의 황제가 오랑캐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에 명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나라 조정은 황제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기로 결정했고 정통제의 동생인 경태제를 황제에 올렸습니다. 경태제는 우겸이라는 유능한 관료를 기용하여 오이라트의 추가 침략을 막아냈고 명나라는 겨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정통제는 풀려나 돌아왔지만 경태제는 그를 황궁의 남궁에 유폐시키고 황제의 자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명나라가 북방의 몽골족과 싸우는 동안 남쪽 해안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왜구라 불리는 일본 해적들이었습니다. 명나라 초기 주원장은 해금 정책을 시행하여 사적인 해상 무역을 금지하고 오직 조공 무역만을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를 잃은 해상 무역 상인들은 일본의 해적들과 손을 잡고 명나라 해안을 노략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 중기에 이르러 왜구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들은 명나라의 해안 도시들을 습격하고 약탈했으며 때로는 내륙 깊숙이 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명나라 조정은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지만 왜구는 소규모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뛰어난 장수인 척계광과 장원이 등장했습니다. 척계광은 농민들을 훈련시켜 척가군이라 불리는 강력한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왜구의 전술에 맞서 새로운 진법을 개발하고 무기를 개량하여 왜구를 효과적으로 소탕했습니다. 척가군의 활약으로 명나라의 남쪽 해안은 점차 안정되었고 왜구의 위협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명나라 중기 후반에는 장거정이라는 걸출한 재상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만력제의 어린 시절 스승이었으며 만력제가 황제에 오르자 모든 국정을 장악하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장거정은 황제의 사치를 막고 부패한 관료들을 숙청하며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그는 일조 편법이라 불리는 세법, 개혁을 단행하여 복잡한 세금 제도를 간소화하고 토지를 측량하여 숨겨진 세수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개혁으로 명나라의 재정은 크게 회복되었고 쇠퇴해가던 국력을 다시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장거정이 죽은 후 만력제는 국정에 흥미를 잃고 정치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조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환관들과 함께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로 인해 장거정이 쌓아올린 개혁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명나라는 다시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명나라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장거정이 죽은 후 명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장거정의 개혁은 그가 죽자마자 모두 폐지되었고 그의 반대파들이 장거정의 가족과 측근들을 모조리 숙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능한 인재들이 사라졌고 관료 사회의 부패는 다시 만연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만력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거정의 엄격한 통치에 반발하여 국정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만력제는 무려 30년 가까이 조정에 나오지 않았고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했으며 국가의 중요한 업무들이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공백을 틈타 환관들의 권력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황제를 대신하여 권력을 휘둘렀고 국가의 재정을 탕진하며 부패를 조장했습니다. 만연한 부패와 무능한 정치에 맞서 뜻 있는 지식인들은 독림당이라는 학파를 중심으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독림당은 황제의 독단적인 정치와 환관의 전횡을 비판하며 청렴한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혁 요구는 황제와 권력을 잡은 환관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특히 위충현이라는 환관은 만력제 이후 천계제의 신임을 얻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독림당의 인사들을 탄압하고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수많은 독림당 학자들이 투옥되거나 처형당했고 이로 인해 명나라의 관료 사회는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은 명나라의 국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명나라 말기에는 심각한 재정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6세기 중반부터 유럽과의 무역으로 인해 중국으로 대량의 은이 유입되면서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농민들은 세금을 은으로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또한 명나라는 세 개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군사비를 소모했습니다. 일본과의 임진왜란, 북방 몽골족과의 전쟁, 그리고 남방의 반란 진압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고는 바닥났고 백성들에게는 가혹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 속에서 만리장성 밖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습니다. 여진족의 후예인 누르하치가 부족들을 통합하여 후금을 건국했습니다. 누르하치는 명나라에 대한 불만과 복수심을 품고 명나라를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1618년 누르하치는 명나라에 대한 7가지 한을 선포하며 본격적으로 명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홍타이지는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고 명나라의 수도인 북경을 노리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만연한 부패, 재정난, 그리고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이어지자 전국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한 인물은 이자성이었습니다. 이자성은 원래 명나라의 역졸이었지만 명나라의 실정과 가혹한 세금에 분노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자성은 병사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백성들에게는 곡식과 재물을 나누어 주며 민심을 얻었습니다. 재물은 나누고 굶주린 이에게는 곡식을 주라는 그의 구호는 수많은 농민들을 그의 군대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자성의 농민군은 파죽지세로 명나라의 영토를 장악하며 수도, 북경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는 기울어진 국군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는 환관들을 숙청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란군과 북쪽의 청나라, 군대를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명나라의 국력은 너무나 약해져 있었습니다. 1644년 이자성의 농민군이 북경을 포위했습니다. 명나라의 병사들은 이미 싸울 의지를 잃었고 성문은 이자성의 군대에게 쉽게 열렸습니다. 숭정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금성 뒤편의 경산에 올라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276년간 이어져 온 명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명나라의 황족과 관료들은 남쪽으로 내려가 남명을 세우고 청나라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명나라의 명맥을 잇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내분이 끊이지 않았고 청나라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청나라는 한족 장수였던 오삼계를 앞세워 남명의 잔존 세력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갔습니다. 결국 1661년 마지막 남명 정권마저 청나라에 의해 멸망하면서 명나라의 명맥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청나라는 명나라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고 중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명나라는 농민 반란으로 건국되었지만 결국 또 다른 농민 반란과 새로운 북방 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했습니다.